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뜰입니다. 코아스의 정신분석은 어떻게 치료하는가 그 책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6장 후반부 되겠습니다. 여기 6장에서 코아스는 우리 정신분석 치료를 할 때 단계가 두 단계 핵심적인 단계가 있고 정신분석이 추구하는 치료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아스는요. 우리가 정신분석 치료를 할 때 치료 단계가 두 단계가 핵심적인 두 단계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계가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의존적으로 이렇게 병행해서 나온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정신분석 치료의 원형은 코아시 말하기를 아이가 엄마에게 위안을 받는 거. 그러니까 아이에게 엄마가 달래주고 보호해주고 사랑을 주고 위안을 해주는 이 단계와 그 다음에 또 엄마가 아이한테 그것만 주는 건 아니죠. 정서적인 위안만 주는 게 아니라 젖을 먹이죠. 수유를 해주죠. 요게 바로 정신분석 치료의 원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는 정신분석의 기본적인 그 치료 단계, 하나는 이해 단계라는 겁니다. 공감해주는 단계거든요. 마음을 알아주는 단계, 위로해주는 단계. 그게 엄마가 아이한테 해주는 그 단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설명 단계, 해석해주는 단계, 젖을 주는 단계. 이 사람이 내담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석이라는 젖을 주는 단계, 이렇게 두 단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해 단계, 공감해주는 이해 단계와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는 요 단계는 서로 독립적인 동시에 상호 의존적으로 나오면서 우리 이 내담자들을 치료해서 이런 단계들을 통해서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준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해 단계입니다. 저는 이해 단계라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조금 공감적 이해 단계 이렇게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우리 내담자들한테 우리가 해석을 해주는데 때로는 우리 해석이 잘못되어질 수도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의 그 오류가, 우리 상담가들도 오류를 범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정확한 해석을 하고 틀린 해석을 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치료적인 효과가 있다고 우리 코아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해석의 내용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환자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이유는 환자의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입니다. 자, 해석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본질적 의미가 전달이 되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자, 환자의 마음 상태에 대한 정확한 공감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환자가 반응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감적 인식, 반대로 공감적 인식을 전달하지 못하면요, 내담자는 같은 내용의 해석을 했다 하더라도 환자의 건강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쉬운 얘기로 부부싸움을 했는데, 자,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는데 이 화가 난 나의 마음을 풀어주고 내 마음을 이렇게 달래어주는 그런 남편의 공감적인 반응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 말하는 게 어떤 행동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고 서툴러도 우리 여자들 마음은 풀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내 마음은 하나도 풀어줄 생각 안 하고 내 마음의 접촉은 공감적인 접촉은 힘든 거는 하나도 접촉 안 해주고 아주 비싼 선물을 갖다 주고 아주 그냥 그럴듯한 아무리 100만 마디 말을 해도 우리 여자들의 마음은 풀어지지 않지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내담자 마음 지금 굉장히 상처받아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처음이니까 잘못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잘못된 해석 속에서라도 저 내담자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정말 따뜻한 공감 어린 반응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공감해주고 공감적인 이해를 해주면 우리 내담자의 마음이 열린다는 겁니다. 풀어진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만큼 공감적인 이해는 상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해석을 할 때 우리 처음에 무조건 무의식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뭐 과거의 정신의 심층, 무의식의 깊은 곳, 과거를 다루기보다는요, 먼저 심리적 표층에 그 사람의 아픔, 그 표층, 당장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접촉을 해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자기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요, 정확한 이해의 단계, 공감적인 이해의 단계가 해석과 재구성에 의한 설명의 단계보다 앞장서서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호앗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공감이 있을 때에만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내담자도 내 마음을 알아줄 때만이 내 마음이 지금 저 사람이 알아준다고 생각될 때만이 그 사람 다른 그 상담가의 진짜 말을 해석의 말을 설명의 말을 들을 수가 있죠. 그 말이 이제 약발이 듣는다는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로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감적으로 이해해주는 단계, 요 치료 단계에서 가장 먼저 앞장서서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코아스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설명 단계입니다. 아무리 공감 잘해줬다고 해서도 이 공감 통해서 내 마음이 풀어졌다고 해도 이게 치료의 완성된 단계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진행되어져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아스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분석의 특정 단계들에서 피분석자들은 해석이 부정확하거나 잘못 전달될 때조차도 분석가의 공감만 정확하다면 그 해석에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냥하고 호의적이고 사려 깊고 따스하고 인간적인 공감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이 고전적 신경증이나 분석 가능한 모든 자기의 장애를 치료하지는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밖에 치료 못한 거예요. 더 나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적어도 정신분석, 특히 정신분석적 자기 심리학이 목표로 하는 수준의 그런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더 나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사람이 공감해서 내 마음이 풀어졌다 하더라도 병리를 계속 가지고 있다면,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또다시 가족관계나 어떤 회사 생활 속에서 또다시 이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지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정확한 분석을 해주고 정확한 해석을 해주어서 이 사람이 직면할 수 있고 자신의 그런 병리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손상된 부분들을 이렇게 치료되고 새롭게 교정시켜 놔야지만이 이 사람이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나가는 게 진짜 치료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자, 정신분석에서 얘기하는 치료의 목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건강한 인간의 모습인지 우리가 그거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치료의 목표는 자아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인식의 영역, 즉 의식의 확장, 자아 영역의 확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 수준이 높아지고 확장되어지는 것. 그래서 사고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인식하는 그 수준이 높아지는 자아의 강도가 좀 더 강화되는데 우리 자아심리학자들의 치료 목표는 거기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치료의 개념은요. 확대된 지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 확대된 지식과 자아 영역의 확장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집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을 하면요. 자, 이 사람이 옛날에는 쾌락 원리를 따라서 생활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현실 원리를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자아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이제는 현실 원리를 따라 자신의 쾌락 원리를 좀 조정하면서 현실에 맞춰서 현실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의 수준으로 만드는 데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과정에 대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막 환상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막 현실 감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2차 과정, 논리적이고 그런 분석적인 사고가 우세한 그런 현실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런 자아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이렇게 자아심리학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자아심리학은 정신분석의 치료 목표를 첫 번째는 갈등 없는 자아의 영역의 확립과 그 영향력의 확장, 자아의 힘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율성의 성취와 증대입니다. 그러니까 본능, 충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자아의 힘을 강화시켜 나가고 자아가 인식하는 영역을 넓혀주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중립적 영역의 확장 또는 자아의 자율성과 자아 지배의 확립에 자아가 강화되는데 이렇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능과 충동 따라 사는 게 아니라 1차적인 과정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현실 원칙에 따라서 내 자아가 조금은 나의 그 충동들 그런 것들을 조정하면서 살 수 있는 이 능력을 길러내는 데다가 치료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충동이 막 올라와서 실패해서 좌절해서 싸우기도 하고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에 대해서 눈물 짓고 울고 있다면 그거 충분히 공감해 주지만 그 상태로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상황을 넘어서서 자기 스스로를 이제는 현실의 삶 속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까지 네가 어떤 발생학적으로 오이디푸스적인 이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니까 이 문제 치료해야 되고 많은 훈습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 새롭게 교정되어질 수 있도록까지 나가야 되는 게 치료의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자아심리학하고 자기심리학 계속 비교 분석하면서 코아시 설명하고 있죠. 근데 이 치료의 문제와 관련해서 자아심리학과 자기심리학 사이에는 명백한 그런 상당한 연속성이 있다고 이렇게
코아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자아를 강화시켜주는 것에서는 비슷하고 명백한 연속성이 있지만 자기 심리학은 좀 더 다른 걸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코아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심리학이 정신분석 분야에서 기여한 것들은요. 자, 자기 심리학은 경험에 가까운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경험에 가까운 이해들을 역동적 발생학적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과정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 심리학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 성장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 그런 것들이 자기 대상이 잘못해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오이디푸스 갈등을 겪고 있다면 치료 과정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사람의 발생학적인 그런 연속성상으로 중단되었던 것들을 다시 연속해서 내 그 성장하고 싶은 욕구를 인정해주면서 상담자가 자기 대상 역할을 해주면서 이 사람이 발생학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들 다시 연속적으로 이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게 바로 자기 심리학의 그런 그 치료의 목표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치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이 사람들은 그냥 연속된 과정이라는 과정, 삶의 발달 과정이 단절되어진 게 아니라 계속 연속되어져 간다는 그런 연속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강조를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바로 변형적 내재화의 과정과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최적의 자절을 통해서 변형적 내재화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아심리학이 말하는 치료의 목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특별한 자아심리학만의 강조점이지요. 이 변형적 내재화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심리 구조를 얻어내는 것. 이게 자기심리학에서 치료 목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심리적 건강의 본질 더 나아가서 정신분석 치료의 목표를 역동적 및 구조적으로 그리고 의미있게 전개되는 삶의 과정과 연관해서 이론화하는 작업을 자기심리학은 수행해 왔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용어로 말하자면요. 자기심리학은 심리적 건강이 어린 시절에 획득되건 아니면 조금 상담을 통해서 뒤늦게 이 사람이 그런 성공적인 분석에 의해서 자기 건강한 심리를 획득되건 그것은 자기 구조의 한쪽 극에서 다른 쪽 극으로 이어지는 기능적 연속체를 형성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심리 구조, 건강한 심리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이 연속성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자, 이 새로운 심리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거, 그런 최적의 좌절, 변형적 내재와 새로운 심리 구조 만들어 나가는 요 치료의 목표 설정되어지는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